잡지 못한다를 항상 전제로 갑니다. 고수들의 공격일수록. 잡지 못한다가 되고요. 가두기만 해도 성공이다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나쁘냐면은 아무리 이제 돌이 2선으로 가도 터져 나간 돌을 절대 잡을 수가 없거든요. 터져 나간 돌을 못 잡는 데다가 이 보시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들여다보고 흙이 이제 그냥 살려고 둔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이쪽이 이제 같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좀만 두다 보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릴 때에는 실은 이제 이 선에 따라두지 말고 이거 살려줘라. 그러니까 너그럽게 살려줘라. 되는데 이게 제일 안 되죠. 그래서 바둑에서 여기 뒀어요. 근데 실은 더 좋은 수는 이걸 못 잡는다라고 보면요. 내가 어딘가 2번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2번 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 씌우는 것보다 이쪽을 두면은 상대가 이제 사이 때 이렇게 둬서 여기를 막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보는 시야가. 첫 번째가 일단은 못 잡는다. 2번은 일단은 포위하면 좋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항상 공격의 이득은 요거로 공격하지만 실은 그 옆에서 얻어진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식이 되니까 이쪽을 막으면 이쪽 모양이 좋아지겠죠. 못 잡으면 살려주는 뭐 그거는 못 잡는다가 사실 더 좋습니다. 살려준다는 건 일단 잡으러 갔다가 안 되면은 포기한다가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못 잡는다가 많습니다. 이거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근데 저거까지는 활용이 되죠. 이제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당연히 늘었고 여기를 이제 한 번 잡으러 가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날아가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이제 스톱이 돼야 되는데 이 바둑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늘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둔 수들이 잡으러 가시는 수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여기 이것도 막으셔야 되는데 이미 잡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이걸 집으로 없애러 가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이제 공격이 이제 끝나는 거죠. 백이 5에 5에를 두면 흙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5에 5요? 아 여기요? 아니 흙 옆에. 여기요? 아니 5에 흙 옆에 있잖아. 여기 5에. 아 여기요? 요거. 그거를 백이 두면 끊어지지 않나요? 네. 백이. 여기요? 여기는 아니 5에. 아니야 5 옆에. 여기요? 아니 보고 있어. 아니 5에. 거기 아니. 아 여기요? 예. 근데 여기는 어차피 잘 안 끊어져요. 어차피 여기는 양단수가 되고요. 네. 또 설령 이렇게 끊어진다라고 해도 끊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옆이 터져요. 네, 옆이 터집니다. 그래서 한 칸 사이를 이제 끊으러 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무모하다 이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그런 설명이 되게 많대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떤 다른 유튜버는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들여다보라 끼우는 걸 생각하지 말고 들여다봐라라고 하는데 다른 이제 어떤 유튜버는 이게 대학수니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이제 뭐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분도 약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끼우는 수가 남아 있는데 그걸 왜 없애냐. 근데 맞아요. 끼우는 수가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이게 성공률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 미만이다 이거죠. 근데 완전 고수들 있죠. 엄청 고수들 있죠. 그 10%를 교목에 짜맞출 수는 있어요. 물론 실력 차이가 좀 나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낮은 확률에 그걸 노리고자 그걸 짜맞췄는데 상대가 눈치채고 나중에 한 번만 지켜도 이게 실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 설명이 나쁘다고 뭐 틀렸다라고 그냥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확률적으로는 이제 끼우는 걸 노리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바둑 두실 때는 이런 게 이런 게 제일 잘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포위 개념이 더 맞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요 바둑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백을 잡으신 분이 여기서 이제 포위해도 되는데 자기 그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잡고 싶은 감정을.
그러니까 못 잡을 것도 뻔히 알면서 두시더라고요. 여기쯤 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지키시더라고요. 왜 지켰냐고 했더니 또 사모님이 지키고 두라고 했다고. 그 전에 잘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수비할 때는 돌을 한두 개를 버려야 된다. 공격할 때는 이제 어떤 실수냐면 전형적으로 요수예요, 요수. 그러니까 상대가 사는 게 좀 아깝다고 그거를 잡아서 뻥 뚫려버리면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수가 이제 사실 선생님들도 뭐 다시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한 판에서. 그러니까 저거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답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일수록 혹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밖에 못 둬요. 정작 꼬마애들이, 네, 이렇게 두는데, 꼬마애들도 등급에 따라 또 달라요. 네, 그게 기재긴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배우다가, 보통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온 애들은 쉽게 보면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거기서 이제 스톱이 되는 이유가, 네, 항상 잡아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애들이. 잡는 동네 애들, 대만은 싹 다 잡아놓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구슬치기 완전 싹쓸이 한 다음에 이제 딱 전국구로 한번 붙어버리는 건데 그런 애들끼리 붙으면 돌이 안 잡혀요. 예, 잘 잡는 애들이 또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에 다스려서 이제 높은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바둑은 포기하게 되죠. 느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도 정작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내가 잘 둬서 잡는 거 아니다. 네. 상대가 죽어주는 거죠. 상대가 죽어주는 거다 이거죠. 죽어준다는 얘기는요. 아까 씌웠을 때 또 그냥 살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살려만 달라라고 하면 사는 건데 꼭 뭐 붙이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죽어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분들은 이런 실수가 없는데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유독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제가 포위를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도 하니까, 네, 그런, 다른 분들은 일치 안 하시는 실수인데, 그러면서 이제 가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사모님한테 배운 대로 다 하는데, 왜 초반, 중반 넘어가면은 집이 이렇게 저는 없나요?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99.9%는 이렇게 두세요. 자,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 하시는 건데, 네, 요런 모양입니다. 백의 입장입니다. 자, 흑이 요거 이제 잘못 두신 수예요. 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이제 요렇게 둬서 양쪽으로 두 칸을 벌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바뀌었다 이거죠. 높게 둬야 된다 이거죠. 네. 어차피 안쪽에서 못 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잘 아시는 분들 드물죠. 여기 뒀는데 이제 백을 잡으신 분이 우리 배우신 분이에요. 일단 늘었어요. 사실 는 건 쓸데없는 수예요. 네. 뭐 나중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이게 돌이 갇히면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의문이 생기고요. 내가 상대대로 가두면 이거 내가 잡을 수 있나 없나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두게 돼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99% 어떤 수를 두시냐? 여기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도대체 왜 두세요? 그러거든요. 여기 두면은 또 이제 냅다 씌우기만 하셔. 자, 왜 두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사모님이 씌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사모님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럼 난 잘못이 없는데 왜 항상 그러냐인데 제가 그래서 어떤 돌을 씌워야 되냐면 변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중앙으로 꼭 한 칸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돌을 씌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냅다 막 씌우기만 하면은 당연히 상대가 변을 모두 차지하고 살아버리니까 집이 있을 리가 없죠. 중앙은 결국 공배니까요. 이런 실수가 이제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변으로 벌려놓고 상대가 나가면 그때 씌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냅다 씌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우선은 이게 결국 충실하게 보시면은 상대가 두던 내가 두던 일단 변을 일단 벌려놓고요. 어쨌든 이제 백돌이 많은 지역이라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돌을 이제 씌우는 건데 씌우는 것도 이제 이 바둑에서 이런 식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은
일단 한 칸을 초반에는 한 칸을 띄울 때 요거를 이제 바로 씌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변을 모두 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일단 걸쳐 놓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펼쳐요. 그럼 상대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서로 이제 펼쳐지면은 일단 내 귀와 내 변이 모두 이제 다 짜여졌죠. 그런 다음에 씌워서 공격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고급 그 이론인데, 그건 처음부터 가면은 왜 나쁜가요? 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받아주면 또 그냥 그럭저럭 둡니다. 근데 가장 프로들이 이런 공격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격을 중앙에 씌운 건 일단 공배거든요. 내가 공배를 두었는데 상대가 큰 집을 차지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잡지 못하면은 이 손해를 복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수들은 공격은 일단 못 잡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공격을 여기서 먼저 하지 않고 남아있는 쪽을 대체로 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갑니다. 자, 다음 여기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수업하실 분은요, 끊음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바우트 시대 이제 끊어왔을 때는 반판의 바둑에서 그 어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요즘 아주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어떤 그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바둑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또 되더라고요. 이게 정석 아닙니까? 이 한 판에 예를 들면 1000판을 이렇게 이게 바둑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요. 요것만. 그러면 얘 컴퓨터가 이거를 1000판에, 그러니까 100판의 바둑에서 이게 몇 번이나 나올까? 혹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럼 이게 몇 번이나 나올까? 이게 퍼센테이지 따져본 거예요. 그분도 아주 독특한 분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그분이 한 10,000판을 돌려봤대요. 어떤 분이죠? 가장 많이 쓰는 정석이 있을 거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확실하게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정석은 뭐 당연히도 이제 요 정석인데 요거 외에는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석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이제 심심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끊는 모양을 이제 딱 입력을 한 거예요. 그 끊는 모양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 100판의 바둑에서 이렇게 된 형태를 탐색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한 판에 최소 10번은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네. 최소 10번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웬만하면 끊어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고수들의, 프로들의 바둑을 돌려봤더니 이게 프로들의 바둑은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5번이 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붙였을 때 끊겨서 나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예 늘어버리고 또 젖혀서 나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못 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붙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갖고 실제로 이런 모양이 프로 바둑에서는 채 5번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많이 나와도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타이잼이나 인터넷 둔 거를 돌려봤더니 그건 최소 10번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 결론이 저한테 해준 결론은 뭐냐면은, 예,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겠는데, 예,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결국 끊을 때 대응 능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유독 그런 쪽에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도 두신 건데 또 한번 볼게요. 흙으로 두신 분이 이제 배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3연성을 폈고요. 이쪽에 걸치고, 네, 날일자. 또 이제 걸치고. 네. 일단 기본 협공을 하셔도 되지만 붙임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백이 이쪽을 벌리면은 난 저쪽 공격하시면 되고, 네, 이쪽을 두면은 또 반대로 공격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예, 흙은 이제 급할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전체가 안 보이면은 네, 이렇게 좀 급하게 협공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배그 잡으신 분이 이제 여기서 날일자로 뒀는데 이런 게 이제 어설프게 프로드에 따라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수입니다. 자, 흑이 공격을 이제 약한 돌에 2개 떨어뜨려서 갔고요. 백이 이제 다가갔습니다. 이제 흑이 이제 마늘모를 쫓아갔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포석이 뭐 되게 어렵긴 합니다만 흑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프로들도 이 백이 둔 것처럼 걸쳐놓고 손 빼고 걸쳐놓고 손 빼고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영부영 흉내를 내는데 다음 수부터 이제 흉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이제 이거를 절대 살려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손 빼는 거예요. 만약에 또 두면은 이제 또 손 빼요. 이런 식으로 도우고 요거 하나를 이제 희생타로 쓰는 거죠. 근데 이 배그 자문도 한 번은 이렇게 됐는데